동성동본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남편의 부모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15년간 함께 산 40대 부부.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사실혼 부부로 지냈습니다. 처음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적지 않은 재산도 모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회복 불가 판정을 받으며 아내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아내는 이제라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려 하지만 남편 가족들은 이제와 왜 혼인신고를 하냐며 반대하는데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가족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식을 잃은 사실혼 남편과의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15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40대 부부의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의 부모의 반대로, 그러니까 시부모가 되겠네요. 반대로 결혼식을 올리지는 못했어요. 네, 이게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부의 의지로 할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이 사실혼 관계를 15년, 사실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네요. 두 사람은. 예. 그러니까 청춘기에 연애해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함께 살았어요. 다만 왜 결혼식을 못 올렸느냐, 혼인신고를 왜 못했느냐, 시부모님이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혼인신고 해버리고 우리끼리 살자 그랬는데 이 부인이 너무 착했습니다.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당당하게 결혼을 하겠노라. 우리가 부모님들을 설득해 나가보자. 그러면서 15년이 훌쩍 지나버린 건데, 또 한 가지 혼인신고를 미뤘던 이유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아이가 생겼으면 부모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정을 꾸렸을 겁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냥 이제 특별히 법적 혼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이 시부모님들과는 거의 왕래가 15년간 없었어요. 시아버님 될 분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이미 돌아가셨고, 예. 시어머니는 보고 싶지 않다 하셨는데 이 이유가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던 거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사실혼 관계에 접어든 건 2000년대 들어서고요. 동성동본과는 8촌 이외에는 결혼이 허락된 게 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인 문제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게 시작을 했지만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서 이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꽤 일가를 이뤘습니다. 마음에 안 든 거네요. 한마디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반대하는 어떤 이유가 확실하게 납득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제 반대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도 못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요. 예, 이 40대 남편이 아마 굉장히 성실했나 봐요. 밤낮 없이 일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사업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옮겨져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큰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의료진에 의하면 회복 불가 상태다, 이런 판정을 내려서 아내는 지금 슬픔이 엄청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업이 잘 돼서 돈도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부유하게 됐는데, 남편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 남편 가족들이 몰래 상속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맞아요. 뭐 솔직히 말하면 몰래는 아니고 상속 문제를 논의를 하는데 이 여성을 열외를 시킨 거죠. 근데 뭐 앞서 다 말 나왔습니다만 15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부부로 산 거고, 시부모님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뭐 시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 며느리 얼굴을 안 봤고, 시어머니도 탐탁치 않아 하지만 그 자식들, 그러니까 뭐 그 남편의 형제 자매들하고는 다 연락을 하고 지냈거든요. 정말 가족처럼, 아이만 없었을 뿐이지 15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문제는 사고 소식을 듣고 이 남편의 형제 자매들이 병원에 와서 이제 부모님한테도 알렸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속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아내를 쏙 빼고 나머지 식구들끼리 상속 문제를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이니까 처음에 말을 못 하고 그냥 속앓이를 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처음에 이 두 부부가 신혼 살림을 차렸을 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정말 이 두 부부가 열심히 같이 내조하고 일하고 하면서 재산을 일군 거거든요. 어쩌면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의 재산인 거예요. 남편과 나의 재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쏙 뺀 나머지 식구들이 상속 문제를 논의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 중에 한 분이 지금이라도, 아직 남편이 사망한 게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의식불명 상태에서라도 빨리 혼인신고를 하면 당신이 아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아내 입장에서 오늘 뭐 사연을 보내주셨지만 엄청 섭섭했을 것 같아요. 15년 살면서 그래도 이렇게 한 가정을 잘 읽어왔는데 상속 문제가 들어서니까
자기를 몰래 빼놓고 이제 제외시킨 다음에 이런 논의를 하니까 급했어요.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또 그 시댁 가족들은 네네. 반대를 하겠죠. 시댁 가족과 다 척을 진 건 아니에요. 예.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혼인 신고해라. 네가 딱 하게 됐다. 허락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근데 시어머니도 알고 있죠. 왜냐하면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 순위가 배우자가 바로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형제, 뭐 부모 뒤로 밀리게 되는데 그 시어머니는 그래도 혼인 신고해라. 그동안 15년 고생했는데 이 부인의 지위라도 가져야지.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설명절 때 호칭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편의 남동생이죠. 도련님. 예. 이 도련님이 반대하고 나선 건데 논리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이 아직까지 왜 혼인 신고를 안 했겠어요? 혼인 의사가 없으니까 안 했겠지. 형이 의식불명 상태라고 혼인을 지금 밀어붙이는 건 형의 의사에 반하는 겁니다. 만약 혼인 신고하면 나는 무효소송 낼 겁니다. 도련님이라고 하는 분이 야속하게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형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혼인 신고를 이제 반대하고 나선 시동생인데,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여성의 고민 딱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의식을 잃은 사실혼의 남편입니다. 혼인 신고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문제는 지금 뭐 아내가 지금은 전업주부 일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아내도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어쩌면 이 재산은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이룬 재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의 입장은 첫 번째는 혼인 신고, 두 번째는 사실혼 관계인데 혼인 신고가 안 되더라도 내가 남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사건마다 항상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의 권리는 분명히 있는데 이런 이제 상속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 경우 이제 혼인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혼인 신고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하죠. 예. 일단 혼인은요. 네, 혼인은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에 양 당사자가 각자 이제 이름도 적고 서명도 하고 증인도 기재하고 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한 명이 의식불명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아예 혼인 신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그래서 그렇진 않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한 명이 다른 그 사실혼 당사자의 어떤 의사에 합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즉 한 명이 두 명을 같이 써가지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그걸 수리해주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실제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사실혼은 사실혼인데 그리고 또 이 사실혼이라는 게 실체적으로도 이제 혼인 관계였고 그리고 또 의사도 양쪽 다 혼인 신고만 하지 않고 안 했을 뿐이지 혼인 관계를 이제 형성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이 이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 그동안 혼인의 실체는 이루고 있으면서 함께 생활했으면서 합당한 이유 어떤 이유로 왜 혼인 신고를 안 했느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남성의 동생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거예요. 법원으로 가면 그 부분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동성동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가족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되면 혼인 신고가 수리돼 가지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능한 거죠. 일단 그런 게 15년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겠군요. 이게 상당히 큰 게 이제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혼인은 무조건 두 사람의 의사 합치돼서 두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자신이 추단해서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15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1, 2년 정도 뭐 동거 비슷하게 있었는데 이걸 사실혼 관계라고 봐서 혼인 신고를 한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기간이 상당히 길고 손소수 변호사 좀 설명을 했지만 왜 이 사람들이 신고를 못했을까? 혼인 신고 지금 동성동보라든지 다른 이유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자 했던 의식불명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혼자 했던 혼인 신고 유효하게 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근데 남편의 재산을 예를 들어 혼인 신고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남편이 증여를 해줘야만 받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권한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건? 네. 혼인 신고를 굳이 안 하더라도 둘이 사실혼 관계 15년 동안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상속 갖고 관계가 됩니다. 근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우리 법에서 상당히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혼 관계를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소를 하면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15년간 이룬 재산은 동생이 한 게 아니에요. 시동생, 그 도련님이 한 게 아니고 이 지금 남편하고 아내가 이룬 재산이기 때문에 비록 남편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인재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이혼하고 준해서 판단합니다.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 15년이라는 것을 해소를 하면서 남편을 대상으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네. 근데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니 그러면 내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싶은데 해소하고 싶은데 그거를 말을 할 수도 없고 말한다고 해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내가 문서를 보내면 그걸 또 받을 수도 없잖아요. 병상에 있는 그런 그 사실혼 상대방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판례가 한번 바뀌는데요. 2009년에.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이 의사 표시를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표시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사실혼 아내가 이제 사실혼 관계를 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표시만 하면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가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부당 파기인지 여부는 또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혼해도 유책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혼은 하되 위자료는 또 지급해야 됩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 당한 경우에.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이제 다 해소하고 재산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남성이 이제 사망 직전이고 그리고 또 15년 살았는데 내가 재산 때문에 이걸 빨리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파기 선언을 하면은요. 그에 대한 그 부당 파기로 인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일부 인정이 될 겁니다. 일단은 제가 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딱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네. 이제 15년이라고 하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먼저 중요해서 그럴 경우에는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15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서 사실혼 파기를 하면서 해소를 하면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